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차질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6개월째를 맞았는데요. 제주도 강민철 4.3 지원 과장과 지금까지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주도는 지난 1월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조사라든가 직권재심에 대한 청구 서류에 대한 사실조사, 그리고 보상금 청구권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금액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7차 추가 신고에 한 32,615명이라는 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접수를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4.3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소위와 그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있고, 그리고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0일에는 아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4.3 중앙위원회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을까요? 희생자는 36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유족은 한 3만여 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혹시 추가 신고가 있을까요? 예, 내년에도 지금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8차 추가 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단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직권재심을 위한 신원 확인 상황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선은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예, 저희가 1948년도와 1949년도에 군법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수형인 명부에 그 등재된 분이 한 2,530여 분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희생자 결정 명부와 수형인 명부를 단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한 1931명 정도 이렇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나머지 분들 한 599명 정도는 일치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진술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희생자의 같고, 진술 기초로. 예. 예. 그리고 아마 우리 희생자분들께서는 그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를 해서 아마 인적 사항 등을 달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행인 명부와 우리 공부를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실조사단이 올해 1월 출범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재심을 위한 신원 확인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문헌 이런 자료라든가 이렇게 확인을 한 결과 지금 2,126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2,126명. 26명. 예. 관심은 본명과 다른 이름인 이명, 또 아명으로 확인된 희생자 195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 수행인 명부와 공부 등을 확인한 단순 과정은 뭐 쉬웠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희생자분이 이명과 아명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희생자 결정문을 보면서 이분이 군법 회의를 받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다음 진상조사 보고서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뭐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그리고 99년도에 도의회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자료도 확인을 했고, 특별법 제정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1999년에 신고를 받았던 부분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마을도 찾아가서 동네 분들한테 이런 예전에 희생된 분을 아시겠느냐고 수소문하는 등 해서 좀 최근에 그 신원 확인을 위한 단서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 마을별 노인회 등을 방문해서 그 연담 조사까지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희생자 7명의 재적 등본도 찾았다고요. 예, 직권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웃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분이 가족이 없다라고 해서
재적부가 없는 경우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직계비속인 손자들이 신청을 해서 재적부를 찾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찾은 경우는 그 희생자가 재적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희생자의 친척 관계도 살펴보고 본적지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면담 조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재적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 찾은 경우인데 이번에 이런 경우를 재적부를 찾게 돼서 아마 이분들도 직권 재심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적 등본이 중요한 게 이게 없으면 직권 재심 청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3 가족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문제 해결 어떤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일을 해오셨을까요? 예, 그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유족분들께서는 DNA 감식이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행방불명 되신 분들은 DNA 채취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을 했고요. 최근에는 김종민 4.3 중앙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께 희생자만이 아닌 희생자와 유족과의 연결을 원하는 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또 호소를 함으로써 또 대법원 규칙도 좀 빨리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편지를 썼었죠. 예. 네. 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 가족 불일치와 관련한 신고도 지금 받고 있나요? 예.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는 호적에 등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사촌인의 반개 혈족이 보상금을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쩌면 좀 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뒤틀린 가족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받아보니까 5월 20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0건 정도 접수가 됐고 그중에 친생자 관계 확인이 한 158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지금 27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근데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희생자 사망 기록들 이런 것들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현행 특별법에 따라서는 그 재적부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에 사망 기록이 없거나 사망 일시, 장소를 사망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작성이 가능하고 사망 일시나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원래 한 46건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행방불명 되신 분들은 그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살아계신 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단순히 보면 실종으로만 돼 있는 건가요? 실종으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실종 선고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21건을 접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내용을 담은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 대법원 규칙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원 규칙 개정 이전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 가능했는데 네.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3 특별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이 마련이 되면 네. 신청인이 가족관계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3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면 법원의 판결 없이 읍면 사무소를 방문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이 정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 조사를 했고 1차 지금 그 신청자 대상자를 보니까 2,100명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네. 그럼 그분들의 또 가계도 조사까지 마무리가 됐다고요? 예. 지금까지 14,577분이 희생자가 계십니다. 그중에 올해는 2,100여 분이 그 보상금 신청 접수를 하는데요. 그 저희들이 가계도라는 게 뭐냐면 청구권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가 한 22,86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 그러니까 한 10.9명이 되겠죠. 네. 또 많은 곳에는 한 89명에 이르는 청구권자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러면 일단 보상금은 그 청구권자별로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n분의 1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 접수는 지금 한 70% 정도 받게 됐는데 앞으로 7월부터는 4.3 실무의 심의라든가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4.3 중앙위원회 그 의결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생존 희생자분들의 신청 그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보상금도 이분들이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생존 희생자를 파악하는 인원 한 10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받은 분을 제외하면 한 지금 81분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한 93%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뭐 방문을 해서 접수를 받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존 희생자분들은 저희가 생존에 계실 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3 실무위원회와 4.3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구권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일본이 제일 많고요. 일본이나 미국 등지의 유족분들을 위해서 현지 어떤 그 신문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했고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에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서 거기 민단이라든가 유족회 그리고 영사관 등을 방문해서 4.3 보상금 신청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했고 가족관계 실태 조사에 따른 뒤틀린 가족관계에 신고할 분이 계시면 신고토록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단 한 분의 그런 소외자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최선을 듣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